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브라질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예수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푸른 한복을 입었어요. 네, 자세히 좀 볼까요? GI 등 브라질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이 예수상이 대한민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수상이 한복을 직접 입은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조명을 쏴서 한복 이미지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다른 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 그다음에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 진주시, 브라질 니테로이시 예수상 관리기관과 협력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리오도 자네이루 이 밤 풍경, 여기 지금 이제 해안가도 보이고 거기 이 한밤을 밝히고 있는 그 도시의 전경을 배경으로 해서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이 푸른 빛의 한복을 입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이하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의협 18일 전면 휴진. 18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회원 투표 73.5%, 단체 행동 참여, 의대 증원 철회, 책임자 경질 요구. 총리는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어 서울대 교수들, 의대 교수들, 그리고 서울대 전체 교수들은요, 전면 휴진에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겠다는 거고, 대한의사협회도 휴진하겠다는 거고, 다음 주 화요일이요. 전공의들의 이 병원 복귀를 설득해야 할 교수, 그리고 개원의들까지 환자를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일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유화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방적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이다. 의료계 일부인데 아무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재가동. 사진 보실까요? 이동식 확성기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확성기. 군 병사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앞두고 이동식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일제 점검하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재차 오물풍선을 날리자 이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전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북한의 3차 오물풍선에 맞대응한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대북 확성기 이겁니다. 북한이 또 추가 살포하고 있어서 4차로 하고 있어서 긴장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재가동.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하겠다. 이런 협박.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군 수송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군인들 모습 같은데 현재 군인들이 아니고요. 미국의 여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입니다. 미국은 단결할 때 가장 강하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쟁을 접고 노르망디 낙하산 점프에 나선 겁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낙하산 강화 행사에 참가한 마이클 왈츠, 이 사람입니다.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사람 등 미국 하원 의원 9명이 지난 7일 장병들과 함께 수송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공화당 의원 8명하고 민주당 의원 1명,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복을 입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했던 기종과 똑같은 C-47 스카이트레인 수송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미국입니다. 사진 보셨습니다. 올해는 지구촌의 76개국에서 42억 명이 투표를 하는 해죠. 우리나라도 투표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76개국에서 올 한해 계속되는 그런 지구촌 선거를 중간 결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6월까지 선거 치러진 걸 가지고 볼 수 있죠. 민생고를 챙기면 승리하고 정체성에 기대면 패배하더라. 이런 겁니다. 인도의 모디, 민족주의 강조하다가 바닥 민심을 잃어 사실상 패배한 것 아니냐. 멕시코 대선에서는 셰인바움 압승, 경제 위기 넘긴 정부 계승 공약, 뭐 이런 중간 제목을 달아놨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큰 제목, 민생을 챙기면 선거는 이기고 이념적 정체성만 강조하다 보면 패배한다. 이런 중간결산 제목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벨기에까지 번진 극우 정당 돌풍,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2024 슈퍼 선거의 해인데 VB 여론조사 1위 일당 예고, 유럽 각국 총선에서 우파가 선전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선거에서는 단연코 우파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국내 상황으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오늘 단독으로 선출할 방침.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독재하고 있다. 본회의 보이콧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포탄 빗발 속 헬기로 인질 4명 전격 구출. 가자 지구에서 여름의 씨앗 작전. 참 작전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중부 누세이라트 주택 2곳을 습격을 해서 245일 만에 245일 38에 20 8달 만이네요. 남자 셋, 여자 1명 구출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여성 1명 구출을 했고, 아니군요. 지금 이제 이 남성을 구출했네요. 여기 여성 구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성, 그다음에 이 남성, 이렇게 4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자 보건부 쪽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민간인도 274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이 600명, 유럽연합 대표 학살 충격적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100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마스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가의
인지를 가두고 있어서 민간인 방패로 삼고 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 하마스 헬기의 로켓포 총격 집중, 이스라엘 엄호 대낮 전격 기습 작전, 1976년 엔테베 작전 버금가는 수준, 정보기관 신베트 테러부대 야맘, 수주간 모의 훈련, 미국, 영국도 도움.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뭐 비난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인질 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물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도 있었겠으나 그 민간인 속에 하마스 극렬주의자들도 상당 부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한다면 한다. 민가에 갇혀있던 인질 넷을 기어코 이렇게 구출해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포탄 빗발치는 가운데 헬기로 인질 4명 전격적으로 구출한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올해 이제 임단협, 임금단체협약, 올해는 국민연금도 65세로 늦춘다는데 올 임단협 뇌가는 정년 연장이다. 65세로 늦추자. 노조 쪽에서는 정년 60세, 현재는 60세죠. 최대 65세로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업 쪽에서는 노동시장 개혁부터 선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표 보실까요? 2024년 임단협 주요 기업노조 정년 연장 요구 현황. 현대차 기아노조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해달라. HD 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해달라.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만 60세에서 65세로. LG U+ 제2노조 60에서 65세. KG 모빌리티 노조 60에서 63세. 동국제강 동국 CM 노사 61세에서 62세. 이곳은 이제 정년 연장 합의가 완료됐다 이런 건데요. 아무튼 요즘은 말이죠. 사실은 65세가 뭡니까? 75세에도 뭐 50세 못지않은 그런 육체적, 정신적 건강력 그리고 경륜 뭐 그다음에 그 노련한 이런 그 일 솜씨까지 겹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65세 정년 그리고 어쩌면 70세까지도 정년이 연장되는 이제 이러면서 또 새로 유입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그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이런 기획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집단 지성으로 포장된 강성당원 지도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위기의 대의 민주주의 민주당 당원 의사 반영 당헌 개정 학계에서는 제도 반영 신중해야 지적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당원 의사를 20%, 뭐 25%, 또 원내대표 뽑는데 당원 의사.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대신에 대의원을 뽑아서 민주주의를 해나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대의민주주의, 대의 시스템, 이게 이제 국회의원인 거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를 뽑고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걸 집단 지성으로 포장을 해서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를 높여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1인 방탄 당원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번 주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주말에 징역 9년 6개월 받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 조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리종혁. 왼쪽이 이제 이재명입니다. 2018년, 지금부터 6년 전 모습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제 경기도를 찾아온 북한 리종혁 가운데 조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이 세 사람 모습. 검찰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이번 주 기소.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이 1심 지난 금요일 유죄 판결 9년 6개월, 그것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고 받았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화영 씨가 최소 17차례 대북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9년 북한과 협약을 체결한 뒤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통화를 하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죠. 네, 아까 보여드린 그 미국의 하원 여야 의원들, 안보에 앞서선 원팀이다. 71세 71살 의원도 낙하산을 폈다. 미국 여야 참전용사 추모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9명인데요. 이 중에 한 명, 이 모임을 주도한 제이슨 크로우 의원, 지금 이 모습에는, 이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미국의 힘이고, 역시 미국 할 때 미국의 모습이다. 80년 전과 똑같은 수송기에 탑승했고, 군인 출신 민주당, 공화당 의원 9명, 정치적 비난 4분 난무하는 시대에 의회 대표자들이 먼저 함께 해야 한다. 각 당 지도부의 안전 우려에도 옛날 군복 입지만 낙하산은 최신 아니냐, 이러면서 위대한 세대의 경의를 표하는 일이다. 불의의 사고가 나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지금 이제 낙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낙하한 사람이 이제 미국 국기를 펼쳐든 모습입니다. 마이클 왈츠, 미국 하원 의원,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언제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대북 확성기 어떤 방송을 틀었는지 궁금해서 이제 조선일보가 직접 봤더니, 북한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BTS 방탄소년단 노래를 틀었답니다. 대북 확성기를 방송을 직접 들어보니, 삼성폰 1위 국제사회 북한 규탄하고 있다. 북한 날씨
장마당 물가 이런 것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동포 여러분, 방탄소년단 노래 들고 삼성폰에 관한 소개도 하고 국제사회가 지금의 김정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날씨도 알려주고 장마당 물가도 소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야당 뜻대로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정청래를 내정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대책 논의하고 21대에 이어서 야당의 의회 독재 시즌2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다시 추진한다라는 거고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18개 위원장직을 다 가져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염치 없는 짓을 하고 있죠.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 민주당 결국 오늘 의결. 뭐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선다. 이 대표 임기에 관한 것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은 네, 그런 쪽으로 이재명 방탄,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 당권 대권 분리, 예외 규정 두어서 대선 1년 전에도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을 둔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민주당이 그 동해안 석유 매장 시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고 나왔는데 야당 쪽에서 동해 석유 성공률이 왜 20%인지 산출 근거를 안 내면 예산을 안 주겠다. 한 곳 시추하는데 최소 1,000억이 든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 예산 안 주겠다.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당 대표, 당 부대표 2인 지도체제 하자 그랬는데 한 발 물러섰답니다. 논의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도입 안 하겠다.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이렇게 물러선 것 같습니다. 네, 허경영 씨가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선거에 못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제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일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판결은 지난 4월 25일에 이미 나왔네요. 그것을 어제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그 유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졌다. 북한 쪽 주소를 안 썼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써야 되는 건데 그 주소를 안 썼다며 이제 이 소송을 각하를 1심이 했었는데
항고심에서 북한 정확한 주소 알 수 없다. 서류 게시만으로도 송달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유족은 공시 송달을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 송달은 재판 등에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네, 요즘 밥 먹는 그런 방송이 아주 시청률이 높고 인기랍니다. 부담 없이 수다 떠는 밥 친구 예능. 밥 먹을 때 보기 좋고 또는 밥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밥 먹는 장면의 예능이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밥 먹을 때 보기 좋다. 그런 예능이 인기다. TVN 밥이나 한 잔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 7.4%를 찍었답니다. 유튜브의 쌀롱드립 여기에 한 영상은 1000만 뷰를 넘었다고 하네요. 자극 없는 대화로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배구 스타 중의 스타, 월드 스타 김연경 선수 아시죠? 태극마크와 작별, 팬들 응원 받으며 떠난 배구 여제. 네. 이 사진 보십시오.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관객들이 핸드폰으로 만든 불빛 사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식에서 특유의 유쾌함으로 밝은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해요. 16년간 한국 여자 배구 슈퍼 에이스 함께 뛴 동료들 초청해서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관중 12,000명이 모였습니다. 유재석, 송은이, 이광수, 정려원, 나영석, 이영표 이런 유명 인사들이 이 은퇴식 경기장에 찾아왔습니다. 태극마크와 작별하는 우리나라 배구 여제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